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말이죠,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은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쌍특검까지 전부 다 통과시키겠다. 완전히 초강경 모드로 진입하고 있고요. 우리 여권에서도 밀리지 않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국회에서는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 원칙, 민주주의의 최대의 뭐라 그럴까요, 함정이랄까, 단점이 바로 이 수의 우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출발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이런 정당을 말이죠, 이 정치학 교과서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심한 정도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다. 역사에 남을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방금 전에 윤 대통령이요, 노란봉투법과 그리고 방송상법 완전 거부권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파장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다수당의 횡포에 따라서 이제 법이 정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당이 더 극렬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국, 그야말로 냉랭한 전국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걸로 믿고요.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과 관련해서는 재계에서는 그동안에 구시종일관 야당을 찾아가면서까지도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도 이 노란봉투법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서 강행 처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야당이 되니까 통과시키는 이 속셈 얼마나 추접스럽고 치졸합니까? 이런 더티한 그야말로 다수당의 횡포를 범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대거 인용해서 야당의 극렬 반발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탄핵안은요, 지금 이동관 탄핵안이 이제 무산이 됨에 따라서 검사 탄핵안은 그대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이러한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탄핵과 관련, 탄핵 플러스 알파 중에 하나가 이제 김용민이가 계엄령을 끌고 나온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계엄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민이가. 그리고요, 제가 어제 심야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함세영이, 야, 이런 인간이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참 이게 정의사형 구제단을 만든 인간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게 신부입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톨릭 교계, 우리 정상적인 신부 여러분들께서 함세영 같은 신부는 축출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축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 타고 가는 정상회담 비행기 떨어지라고 한 신부까지 있잖아요. 자, 이거 함수영이는 그보다 더 나쁜 인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추미애 출판 기념회에서 말이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남성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 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권에서도 비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송영길의 막말 망언 퍼레이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송영길 소환이 임박했다. 그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8일날로 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데려다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견된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는 이 방송 3법, 여기에 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거부권을 행사하면 말이죠, 제적의원 가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만 이게 재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가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미 지금 이 법은요, 지난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한 법에 대해서 양곡관리법하고 이제 간호사법, 이게 말이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이게 전부 이 무산 처리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과 이 방송사법, 요것도 결국은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는데, 왜 이걸 하느냐? 집도끼 단결령으로 수의 횡포, 숫자의 횡포를 벌이는 의회 독재의 전형을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도끼의 압력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목표가 뭡니까? 북한이 주장한 거 똑같아요.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입니다. 요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이런 것이 이제 불법적 거부권 행사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게 다시 의결하기가 어렵다는, 의결 정도수가 안 됐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앞으로도 말이죠. 지금 야당에서 거부권을 남용하는 이 반헌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나섰어요. 자, 윤 대통령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니 반헌법적이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탄핵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명분을 축적하는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고 있는 이 꼼수, 치졸한 민주당의 더러운 그야말로 다수당의 횡포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오늘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제 임시 국무회를 8시에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재계에서 일제히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재계, 경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 한국경제인협회, 이게 이제 한경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역협회, 이런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데서 지금 일제히 환영 성명문을 내놓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 전부 다 파업조장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악법,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 지금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공수처법보다도 더 나쁜 악법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총에서도 말이죠. 이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다. 그래서 모든 피해는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공회의소 측에서도요, 이 기업 경쟁력과 국제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이 파업조장법에 우려가 있는데 이거를 잘 정리를 잘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중앙위원회에서도 이거는 필요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아주 그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요거는요, 오늘 이 거부권, 요와 관련해서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엄동선언에 나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 로텐더 홀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즉각 가동하라. 그래서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인준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노란봉투 이 탄핵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탄핵안은 이제 당연히 이제 대상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서는 일제히 불참 결정을 했고 단독으로 이 검사 2명이, 그래서 사상 2번째로 검사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노트한다고 해서 검사 탄핵 의회 폭거, 민주당이 바로 탄핵 대상이다. 이러한 시위로 맞받아치고 있지만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의회 폭포 탄핵 남발,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데요. 수의 한계, 정말 어려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왜냐하면 숫자 갖고 싸우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길 재주가 없잖아요. 이길 재주. 대항할 재주가 없어요. 왜냐? 지금 민주당 플러스 이 알파 중대들, 2중대, 3중대들이 전부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도 지금 21대 총회 기간에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22대부터는 이러한 다수 폭거를 다시는 꿈에도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표차로 우리 국민의힘에게 힘을 우리 중도층 여러분들, 부당층 여러분들께서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큰일 났다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큰일 나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검사 1명 탄핵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검사 2명씩이나 탄핵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정섭 차장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중성 검사장, 이 2명이서 딱 탄핵안이 처리되는데 41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강경파 모임인 철원매 소속의 김용민이라는 인간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 참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이거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이재명 수사에 대한 반발 아니냐? 그래서 검찰 탄핵이 발의된 점은 바로 정치적이고 차라리 그래서 나를 탄핵하라. 강력히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미 이제 탄핵에 중독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상민 장관 탄핵했죠? 그 다음에 유성 간첩, 그와 관련해서 안동안 투사지검 2차장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안동안,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지금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노텐돌에서 강력히 규탄하는 대회를 열어서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냈다는 못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탄핵이 민주당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멈춰라. 그리고 윤재원 원내대표도요. 민주당은 이 대표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으냐? 독재나 다름없는 폭거다. 그리고 이제 당 대변인은 막가파 탄핵당이다. 비난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 왜 오늘 본회의를 열어줬잖아요. 사퇴 촉구 견해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편파적 운영을 이유로 들고 예산안 처리를 예상하고 여야가 개의를 논의했던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지극히 이건 부당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 내 친명계 초선 의원들은 말이죠. 이번 탄핵안 의결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검사를 10명 더 탄핵하면 검찰도 윤 정부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검사 탄핵 TF 소속 의원도 앞으로도 검사 탄핵 추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당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방탄 탄핵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검사 탄핵은 없어야 한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역풍에 대한 당내 우려도 이제는 조금씩 지금 솟아나고 있는데요. 이 소수 의견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의원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168명 전원이 검사 탄핵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비명계든 친명계든 간에 민주당의 모자를 쓴 의원들은요. 모조리 현직 의원들을 내년에 전부 다 그야말로 이 선거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 탄핵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자, 이 강경 모두가 8일날 다시 재연이 됩니다. 그래서 쌍특검은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는데 이 쌍특검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달 8일날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법정 시한 2일은 물론이고 21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넘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홍익표가 말이죠. 8일날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국회 상황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여당에서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내놨지만은 이게 최종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채택되기는 숫자 한계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함세웅 이거 인간 이런 것들이 신분하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꼴도 보기 싫어서 사진을 제거하겠습니다. 함세웅이가 말이죠. 함세웅이가 지금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민주당 맨 먼저 누구죠? 혁신위원장 김은경이 노인 비하 발언. 그 다음에 암컷 누구죠? 최광욱이. 예,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누구죠? 바로 함세웅. 함세웅 신부.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남성 비하 발언. 남성 혐오 발언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국민에서요. 함세웅 신부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성혐오적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이 신부로서 성적 혐오와 비하 가득한 저급한 만말의 놀라움과 그리고 심각함이 경악할 수준이다.
아무리 추장관을 추켜 세우라는 비라고 하지만 왜곡된 성인식 속에서 이미 여성 비하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박한 표현 그 자체만으로도 성직자의 품격마저 추락시키고 있다. 예.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어제 11월 그러니까 30일 날 이 추미애 북콘서트에 참석해 갔고요. 추미애를 추켜 세우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를 비판했어요. 요 비판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갖다가요, 방울 달린 남성들이 여성 하나만 또 못하다.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제가도 어제 심야방송에도 논평한 대로 이 함세웅이가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한테 이 괴물이 정치를 하고 있다. 막말을 했어요. 이건 역시 인격 모독적이고 그리고 이제 성직자고 발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막말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라. 이러한 입장을 국민의힘 당 대변인들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의원도 말이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남성 우위주의에 절어있는 함신부. 이 여성들에게 사과하라. 이거야말로 여성 비하 발언. 추장관에 대한 모욕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 최강욱의 암컷 발언 못지않은 여성 멸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로서 부끄럽고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냐.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하라. 이런 입장이 우리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범야권에서도 함세웅 신부에 대한 이런 발언에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요. 페북에다가 누구의 편을 드는가를 떠나서 과연 저런 잣대나 표현이 종교이자 원로로서 하실 말씀이냐. 아무 말 대잔치는 누가 하건 아무 말 대잔치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함세웅이 양손으로 방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흔들어 보이는 여유까지 지금 부리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예. 이거 양손으로 말이죠. 예. 요게 함세웅의 실체입니다. 이거 전부 빨갱이 같은 인간들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함세웅 정말 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막말 퍼레이드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전주 교단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시급하게 빠르게 지금 번개같이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송영길과 관련된 뉴스 그리고 김용민 관련 뉴스를 전하겠는데요. 김용민이 이거 얼굴 안 보여도 다 아시죠. 그리고 얼굴 반만 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돼 있느냐. 김용민이가 말이죠. 지금 매일같이 계엄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절반의 이 당선을 확보해 이 계엄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계엄의 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계엄 전제를 위해서 민주당이 절반 과반을 가져야 된다. 요거를 지금 홍보하는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이 가짜 여론전, 홍보전, 여론 조작전에 나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SNS 방송 또 이 방송과의 또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연일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는 위협 심리를 지금 우리 국민한테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기 때문에 표를 몰아주세요 라는 얘기에 중도층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도 이제 얼빠지니까 이 앵커가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반을 획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반윤연대가 이번 총선에서는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김용민은 이미 말이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주창한 바 있고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대놓고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김용민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거는 민주당과 나라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의 단호하게 대처 조치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근데 이렇게 이 김영진 당 조정실장이 얘기하니까 김용민이가 뭐라고 이거를 또 맞받아치느냐. 그분이 당을 대표하는 분은 아니까 그건 개인 입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어제 추미애의 장안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김용민은요. 계엄령 발언 논란을 또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군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막말을 얻어맞았는데 막말이라고. 추미애가 옛날에 하시던 이게 말씀 아니냐. 큰 족적을 따라가려 해도 요새 힘이 많이 친다. 그래서 완전히요.
추미애 우상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게 김용민의 현 이 한심한 작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장관님은 무도했던 나쁜 짓 정말 많이 한 검찰총장 징계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요새 나쁜 짓 많이 하는 검사들을 탄핵하려 하니까 정말 힘에 부친다. 정말 장관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야, 이 꼴값 드는 걸 보면은요. 야, 저도 정말 이런 인간한테 막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 열받은 검찰이 이제 정점에 있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을 곧 부른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날짜를 특정해서 소환 통보했다. 이게 8일입니다. 자, 송영길은 나를 불러주시오. 내 발로 가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두세 번씩 쇼를 했잖아요. 개망신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또 이번에 갈 때 의기양양하게 갈지. 속으로는 발발 떨지만은 겉으로는 말이 의기양양하게 왜 내년 출마해야 되니까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뭐 유튜브가 됐던 우리 우파 인물들도요, 요때 검찰 수사받으러 8일 날 정말 그 검찰 주변에서 대대적인 이 비판 집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 송영길이 지금 5.18 전야제 때 바로 전날, 기념일 전날 이 술자리 한 것과 관련해서 해명을 내놓고 있고 자기가 이 김대중 도서관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이 술자리를 덮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커진다. 순술이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단란주점, 이거는 단란주점에 불과할 뿐이지 여성 접객원들이 있는 룸사롱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바로 직격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성 접객원을, 이 접객원, 그래야 접대부죠. 부른 것은 팩트 아니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직격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송영길과 또 한동훈 장관을 방탄 출마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한 방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과 이건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이게 막말이잖아요. 출판 기념회 때 내쏟았던 이 막말. 요거가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앞으로도 계속 지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